어디서 저렇게 낡은 옷차림으로 들어왔나? 여기 수준 높은 행사인 거 모르나 봐. 그러게 말이야. 저분들 나이가 꽤 들어 보이시는데 아무나 들어오면 곤란하지 않아? 관리 측에서 검문을 좀 더 철저히 했어야지. 음식 축제인데. 옷차림 보니까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귓가에 들리는 작은 수군거림이 신경 쓰였지만 최영수 72와 한영희 73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광주의 명물 음식을 한껏 맛볼 생각에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섰다. 축제 입구에는 화려하게 꾸민 현수막과 눈부신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먹거리 가판대가 줄지어 서 있고 벌써부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흥겹게 뒤섞였다. 할머니, 저기에서 찍어줄 테니까 여기 좀 서봐요. 한영이의 15살 손녀인 수연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밀며 웃었다 그래, 수연아. 사진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 다니는 길 막지 말고 천천히 찍자. 영희가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수연을 살짝 옆으로 당겼다. 그녀는 눈과 주름이 깊었지만 고운 미소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최 기사님, 여기 음료도 파네요. 시원한 거부터 한잔 할까요? 좋죠. 지금 목이 마른데 마침 잘 됐습. 두 사람은 광주 토속 음료를 시음할 수 있는 붓으로 향했다. 그런데 부스 앞에서 젊은 스태프 두어 명이 예리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어르신들, 여기 줄 서 계신 거 맞으세요? 느닷없이 시건방진 목소리가 들리자 영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시음하려고 줄 서 있는 건데요. 아, 손녀분하고 같이 오셨나 봐요. 행사 장소가 좀 붐빌 텐데 위험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여기는 예약하신 분들이 먼저 이용하시는 부스거든요. 수연이 손에 들고 있던 행사 안내 지도를 가리키며 반박했다. 분명 안내 책자에 모든 방문객 무료 시음 부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스태프가 지도를 휙 보더니 뜨악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건 알겠는데 사실 이 부스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먼저 오신 분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줄을 쓰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그 말을 듣던 영수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러나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우리가 줄을 양보해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주세. 우리는 뭐 조금 늦어져도 괜찮아요. 스태프는 애매한 표정을 짓더니 주변을 힐끗 둘러봤다. 그리고는 말끝을 흐렸다. 아, 네. 그, 일단 어르신들께서 자리를 잠깐 비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곳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분위기에 맞춰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주변에서 비슷하게 차려입은 다른 방문객들이 작게 웃으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따라 이상한 사람이 많네. 어르신들이 굳이 이런 행사에 오는 이유가 뭘까? 영희는 살짝 어깨를 떨었지만 얼굴에 크게 낯빛이 변하진 않았다. 그녀는 달래듯이 수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우리 다른 부스로 먼저 가보자. 음료야 나중에 마셔도 괜찮잖니? 수연은 분한 듯했지만 할머니의 눈짓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잠깐 스태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별다른 말 없이 먼저 부스에서 물러났다. 그들의 뒤로 직원끼리 나누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어. 괜히 줄 더 서 있다가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뻔했네. 에이, 행사장도 젊은 사람 중심으로 돌려야지. 영수와 영희, 그리고 수연은 축제장 깊숙이 들어가며 조용히 서로의 기분을 살폈다. 그러나 영수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괜찮아. 오늘 맛볼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천히 둘러보자고. 수연은 한숨을 푹 쉬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왠지 억울해요, 할아버지. 그냥 줄 서 있으면 될 텐데. 영희가 손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규칙을 만들고 싶어 하지. 우리도 언젠가 젊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 영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부스를 가리켰다. 저기 김치 담그는 체험 부스가 있나 봐요. 수연아, 가보고 싶니? 수연은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도 그 방향을 바라봤다. 우리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적어도 저기 체험 부스는 예약 없이도 가능하다고 들었어.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축제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다. 잠시만, 여기 참여하시려면 옷이 좀 위생가운 착용하셔야 하는데 어르신들 괜찮으실까요?
김치 체험 부스 앞에 도착하자 또다시 젊은 안내 직원이 넌지시 질문을 던졌다.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가운이 있으면 입으면 되죠. 체험하러 온 거니까요. 직원은 여전히 약간은 불안하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봤다. 어르신들이 손에 물이 묻으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끄러지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선 힘드실 텐데. 영수는 부드럽게 말하며 손등을 살짝 들어 보였다. 손님은 아직 괜찮습. 아무 걱정 마세. 예. 뭐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체험 부스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젊은 사람들 몇몇이 고춧가루를 버무리며 신이 나 있었다. 그중 한 여성이 친구에게 귓속말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도 김치 체험하려고 온 거야? 요즘 시골에서 오셨나 보지. 그러게. 냄새나 양념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그 말이 들릴 듯. 말뜻하자 수연이 슬쩍 눈살을 찌푸렸다. 할머니, 듣고 계시죠? 저 사람들. 영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소 지었다. 김치 냄새는 우리에겐 아주 익숙하단다. 그리고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더 노련하게 버무릴 수 있지 않을까. 영수도 장갑을 끼며 수연에게 윙크했다. 김치 양념은 나이랑 상관없지. 맛있는 김치란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나 직원들은 영희와 영수가 양념통 옆에 선 것만으로도 뭔가 불안한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위생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연세가 있으시니 면역력이. 혹시 체험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얘기하면 되죠. 여기 손은 이미 깨끗하게 씻었어요. 영수는 말끝에 짧게 덧붙였다. 제가 물건 만지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 걱정 마세. 하지만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였고 체험을 진행하던 사람이 간단히 설명을 시작했다. 자, 다들 잘 섞어주시면 됩니.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주무르듯이. 너무 세게 치대면 맛이 텁텁해지고요. 영희와 영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추 사이사이에 고춧가루와 젓갈 양념을 꼼꼼히 바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힐끗거리던 다른 참가자들이 중얼거렸다. 의외로 잘하네. 저분들 어디 요리학원 다니셨나? 보기엔 그냥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는데 직원들도 살짝 놀랐는지 은근히 쳐다보다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척 시선을 돌렸다. 체험이 끝날 무렵 영희의 김치는 빛깔부터 예술처럼 곱게 나왔고 영수는 능숙한 손놀림 덕분에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아 칭찬을 받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최고예요. 수연이 눈을 반짝이며 박수를 치자 영희는 장갑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이런 건 저절로 익히게 되는 거지. 자, 얼른 손 씻자. 네, 그러나 주변 몇몇 참가자들은 그저 조용히 훑어볼 뿐이었고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그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괜히 무리하는 건 아닐까라는 듯한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영수와 영희는 그들의 시선을 굳이 반박하지 않고 차분하게 부스를 나섰다. 수연이 가는 길에 작은 목소리로 속상함을 토로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사람들은 저렇게 보죠? 김치 잘 버무리시니까 갑자기 놀라는 얼굴이 너무 싫었어요. 영희는 수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다. 그만큼 우리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인간이란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남을 판단하려고 해. 어쩔 수 없어. 영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쉰 뒤 말했다. 조금만 더 둘러보고 나면 알겠지. 우린 그저 즐기러 온 거니까 조금 겪는 불편쯤은 감수하자고. 그들은 다음 부스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어르신들이라 위험해 보인다는 말이나 축제 분위기랑 안 맞는다는 속닥임이 신경에 쓰였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여러분, 여기 모듬 전을 맛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막 구워낸 따끈따끈한 전, 시식해보세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의 수연이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와, 전 먹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저쪽으로 가요. 영희와 영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부스 앞에 다다르자 거기서 음식을 나르는 스태프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까도 비슷한 분들 왔다가 접시를 엎지르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따라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시지? 그러게 여기 뜨거운 기름이고 뭐고 위험천지인데 괜히 다치면 우리만 골치 아프다고. 그중 한 직원이 다가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어르신들,
여기 전이 뜨겁고 기름도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시식은 괜찮으시겠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럼요. 저희가 알아서 조심하겠습. 그러자 직원은 어딘가 곤란하다는 듯이 시선을 피했다. 혹시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괜히 축제장 전체가 난처해지거든요. 더군다나 식약처분들도 방문하실 예정이라. 영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물었다. 그럼 여기는 아직 시식이 시작 안 된 건가요? 시식은 하고 있는데, 혹시 저쪽 좌석에 앉아서 드시는 건 어떠세요? 서서 드시면 위험하니까. 아, 그렇게 하지요. 직원은 재빠르게 의자를 2개 가져다 줬다. 그리고는 다시 속닥거렸다. 자, 여기 앉아서만 드시고 돌아다니시면서 드시는 건 불편하실 테니까. 꼭 조심해 주세. 영수와 영희는 테이블에 앉아 작은 접시에 담긴 모듬전을 맛보았다. 달걀물 입힌 동그랑땡, 바삭하게 튀긴 호박전, 그리고 고추전까지. 수연은 이리저리 둘러보며 신나게 사진을 찍었다. 맛있죠? 역시 광주 음식 축제라 그런가. 전도 제대로네요. 영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맛있어. 확실히 막 지져낸 느낌이야. 하지만 한편에서 스태프들은 빨리 드시고 이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식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영수는 그 눈길을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구운 부추전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잠시 뒤 부스 근처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불이야. 저기 기름에 불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다. 어떤 부스에서인지 보니 아까 전을 굽던 큰 프라이팬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스태프들이 허둥대며 소화기를 찾았지만 축제장 한가운데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제대로 잡히질 않았다. 기름불이라 물을 부어봐야 더 커질 뿐인데 젊은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기만 했다. 영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수연아, 여기 앉아 있어.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는 단숨에 붓으로 달려갔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나이를 보고 말리려 했다. 어르신, 위험해요. 다치십니다. 하지만 영수의 표정은 단호했다. 소화기 어디 있습니까, 소화기요? 아, 저기. 직원이 급히 가리켰으나 이미 소화기는 작동이 잘 안 되는 듯했다. 영수는 기름불을 다룰 때의 요령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밥비 주변 천막 밑에 소화용 모래를 확인했다. 여기 모래 있죠? 이거 빨리 가져다 주세요. 직원들이 갈팡질팡하자 영수가 스스로 천막 아래 모래 자루를 붙잡았다. 그리고 기름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불 위에 뿌렸다. 몇 번에 걸쳐 모래를 덮어쓰자 불길이 삽시간에 줄어들었다. 동시에 다른 직원이 미처 찾지 못했던 건식 소화기를 발견하여 영수에게 건네줬다. 영수는 침착하게 핀을 뽑고 정확한 각도로 불붙은 부위에 분말을 내뿜었다. 결국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되었다. 우와. 어떻게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어르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일순간 숨죽였다가 곧 환호성에 가까운 탄성을 터뜨렸다. 스태프들도 안돼 젖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어느덧 가슴을 쓸어내리며 영수를 보던 한 스태프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 큰일 날 뻔했는데. 혹시 예전에 소방 관련 일을 하셨나요? 영수는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 조금 했습.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희가 어느 틈엔가 불이 난 부스 주변에 남아있던 식재료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판대에 있던 몇몇 재료 봉투가 그을림으로 인해 이상한 색을 띠고 있었다. 영희는 조심스레 손에 장갑을 끼고 그 봉투들을 들춰 보았다. 축제 측 스태프 중 하나가 묻는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다친 데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 음식들 아직도 쓸 수 있는지 검사 좀 해보려고요. 검사요?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나요? 영희는 이미 자세히 살피고 있었다. 저는 영양연구원으로 꽤 오랜 기간 일했습. 식재료가 열에 의한 독성 변화를 일으켰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스태프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영희는 파프리카와 밀가루, 그리고 다른 식재료 포장지를 번갈아 살피며 말했다. 특히 이 밀가루 포장지가 그을렸다면 내부의 습기가 차거나 온도가 급상승했을 수 있습. 그러면 세균 번식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몰랐어요. 사람들은 영희가 어떻게든 그 재료들을 괜찮게 보관할 방법을 찾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 근방에 있던 일부 관람객들도 호기심에 다가와서 지켜봤다.
와, 전문가 같아 보이는데 저렇게 꼼꼼히 확인해 줘야 식중독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나 봐. 곧 영희가 스태프에게 부탁했다 임시로 얼음 박스 같은 데 보관해서 온도를 낮추고 새 봉투에 담아서 밀봉하세. 그리고 적절한 검사 장비나 테스트 키트가 있으면 빠르게 사용해서 확인하셔야 해요. 행사장의 위생 책임자 계시죠? 스태프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주변을 둘러봤다. 네. 여기 담당자가 저쪽에 계세 지금 바로 불러올게요. 곧이어 행사의 위생 담당자가 달려왔고 영희의 설명을 듣자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 더군다나 큰 불이 아니었다고 해도 식재료가 열이나 연기에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한바탕 소란이 마무리되자 행사장은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영수와 영희를 곱지 않게 바라보던 스태프들과 관람객들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불을 끄고 할머니가 식재료 상태를 체크하네. 대단하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저분들 정말 능숙해 보이던데? 그 중에서 가장 놀란 얼굴을 한 사람은 처음에 두 어르신을 부스에서 돌려보내려 하던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저 어르신들, 아까는 죄송했습. 저희가 괜히 불안해하고 나가달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다니. 영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괜찮아요. 위험을 미리 방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도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이제 재료만 잘 관리하면 음식은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겠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전에도 소방관이셨다고요? 야, 연세가 있으셔도 몸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줄이야. 영양연구원까지. 와, 역시 경험이 중요하네요. 그때 한 여학생쯤으로 보이는 관람객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무언가를 찾았는지 깜짝 놀랐다. 어? 혹시 최영수 선생님이세요? 예전에 전국 소방대원 기여상을 수상하셨던 분 이름이 똑같은데. 영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적당히 손을 흔들었다. 아, 뭐? 그런 게 있었긴 했죠. 그러자 곁에 있던 영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거들었다. 그럼요, 우리 영수 씨 옛날에 정말 유명했어요. 최베테랑이라 불렸죠. 워낙 침착하게 불을 잘 끄기로 유명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일어났다. 영수는 괜히 멋쩍어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주위의 시선은 따뜻하게 바뀌고 있었다. 한편 영희의 경력 또한 관심을 모았다. 영양연구원이라니 혹시 식품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공부를 좀 오래 했습. 한동안 시골 학교 급식에도 참여해서 메뉴 구성 같은 거 돕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못하던 일부 스태프가 설마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영희가 전문 용어를 몇 마디 꺼내자 곧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신문에 실린 적 있다는 그분 아니세요? 한 박사님이라고. 영희는 손을 턱에 대고 어렴풋이 미소 지었다. 예전에 광주 지역 영양 개선 사업으로 잠깐 이름이 알려졌던 적이 있긴 하죠. 이야, 대단하세요. 사람들은 점점 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제야 수연이 뿌듯한 듯 활짝 웃으며 말했다. 우리 할머니, 정말 박사님이세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저 돌봐주신다고 시골에서 편히 지내고 계세. 그럼 왜 이렇게 평범하게 보였지? 나이 드셨다고 우습게 봤던 건가?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말이 오갔다. 그리고 처음부터 두 어르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한 직원이 무척 어색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어르신들, 죄송해요. 저희가 행사 규정이니 뭐니 하면서 정말 거만했네요. 사실 대책 없이 편견부터 앞섰던 것 같아요. 영수는 손으로 정중히 제지하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음. 그리고 사실 나도 소방관이었다고 다치지 않는 건 아니죠. 조심해야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영희도 은은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사회적으로도 어르신들 안전사고가 많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고 막으면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많은 걸 누릴 기회를 잃게 되죠. 그 직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제 선입견이 이렇게 부끄럽게 드러날 줄 몰랐어요. 이때
웅성거리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수와 영희의 이름을 찾아보고 과거 사진이나 신문 기사를 확인하고 있었다. 여기 1985년에 큰 화재를 진압하신 게 기사로 나와 있는데 이분 맞죠? 한영희 박사님도 지역 영양 개선 프로젝트로 상을 받으셨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다. 앞서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호기심과 존경 섞인 표정으로 두 어르신을 바라봤다. 어쩐지 김치 체험할 때도 손끝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경험이 남다르신가 봐요. 불을 저렇게 재빠르고 정확하게 끄시다니 옛날 소방관이라니 진짜 멋지다. 영수와 영희는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새삼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특히 축제 책임자 급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그분들이 맞는지 혹시 신분증이나 다른 자료가 있으신지. 사실 요즘 온라인 정보도 많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 영수와 영희를 제지했던 스태프 역시 그 옆에서 작게 끄덕였다. 맞아요. 불 끄는 장면을 직접 보긴 했지만 과연 그 정도 경력을 가진 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평범하게 돌아다니실까 하는 의문이 그러자 주변에서 스마트폰으로 기사 원문을 찾아낸 사람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사진 보니까 딱 이분들 같은데요. 지금은 머리카락이 더 휘어지셨지만 여기 보세요. 예전 사진에 최영수님이라고 소방복 입으신 분 얼굴 선이 똑같아요. 한영희 박사님도 옛날 신문에 인터뷰하신 사진이 있을 봐요. 눈매가 거의 같잖아요. 축제 책임자는 여전히 미심쩍은 기색이었지만 영수가 차분히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주자 어느 정도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불편을 안 드렸을 텐데. 영희는 그 서류를 접으면서 부드럽게 웃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죠. 꼭 나이는 무조건 약점이라는 고정관념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도 이렇게 다양한 축제에서 좋은 음식 맛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저희가 경험을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으면 그것도 나름 보람이죠. 책임자는 커다란 한숨을 쉬고 나서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 특히 제가 스태프들에게 가능하면 어르신들은 많이 참여시키지 말라고 지시했거든요. 안전 문제 때문에. 영수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노인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과잉으로 제지당하면 조금 서운할 수 있긴 하답니.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까지만 해도 두 어르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수연은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제 친구들이랑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덕에 사고도 안 났고. 와, 멋져요. 어느새 곳곳에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SNS에 광주 음식 축제에서 전직 소방관이 불진화 같은 실시간 글이 올라가는 게 보였다. 스태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어르신에게 차나 음료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이쪽 무비 VIP 휴게실로 안내해 드리고 싶습. 아까 너무 실례를 범했으니 사과의 의미로라도. 영수는 잠시 영희와 눈을 맞추고 나서 손사래를 쳤다. 아유,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저희 그냥 축제 돌아보면 됩니? 영희도 덧붙였다.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즐기러 왔지 특별 대접 받으러 온 건 아니니까요. 책임자는 더욱 미안해하며 거듭 권유했다. 그래도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 식사라도 편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그럼 식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을 자리 정도만 마련해 주신다면 감사히 쓰겠습. 다른 분들 방해 안 되게 말이죠. 영희도 수긍했다. 손녀랑 같이 왔으니 애가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어르신과 수연은 간단한 테이블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다. 스태프 몇 명이 와서 정중하게 음료와 간식을 내놓았다. 할머니, 이따 또 둘러보러 가요? 여기 음식점이나 부스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연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자 영희는 살짝 지친 기색도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다니자.
아직 못 먹어본 음식이 한가득이잖니. 한편 축제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책임자가 난감한 듯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너무 경시했나 봐. 불이 날 때까지 대비도 못했으면서 말이야. 솔직히 이렇게까지 대단한 분들일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괜히 와서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싶었지. 그때 축제의 홍보 담당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아까 불이 난 사진이랑 그 불을 끄는 최 선생님 사진이 벌써 SNS에 퍼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축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긴 하는데 어르신께 제대로 사과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책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나는 개인적으로도 그분들께 사죄하고 싶고 공식적으로도 모셔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잠시 후 영수와 영희가 간단히 음료를 마시고 쉴 무렵 축제 책임자와 홍보 담당자 그리고 처음에 그들을 내쫓으려 했던 직원들이 모두 모였다. 그리고 작은 꽃다발과 함께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표했다. 어르신들, 저희가 편견을 갖고 대했던 점 정말 사과드립니 덕분에 불도 빨리 진압했고 다른 피해도 없었어요. 오늘 축제의 진정한 영웅이십니. 영수는 당황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다. 무슨 영웅이요? 일이 커지지 않아 다행일 뿐이죠. 하지만 영희는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아주었다. 그래도 덕분에 저희도 존재감을 드러냈나 봅니. 한편으론 이렇게 나이 많아도 행사를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책임자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저희가 축제를 기획할 때 연세 드신 분들도 편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 또 어르신들께서 불편해 하시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하고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 영수와 영희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리고 영수는 차분히 말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우리도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환대를 받으려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편견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만 배려해 주시면 됩니. 영희가 덧붙였다. 꼭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사람뿐 아니라 누구든 이 축제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박수를 쳤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기피하던 스태프들까지도 눈빛을 반짝이며 동의했다. 근데 최 선생님, 원래는 소방관이셨는데 요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차를 운전함니 개인적으로 승합차를 운전해서 지역 주민들 태워드리기도 하고 주문 배달 같은 일도 occasionally 받아 하죠. 몸이 근질근질해서 은퇴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박사님은 왜 연구원 일을 그만두셨는지 궁금함니 영희는 잠시 미소를 거두고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남편이 아플 때 곁에서 보살펴주기도 해야 했고 손녀를 잠시 돌봐줄 사람도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저도 이제는 과거의 성취보다는 가족들과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소중하다고 느꼈거든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뵈니 여전히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영희는 살짝 웃으며 손녀를 바라봤다. 예전처럼 논문 쓰고 연구실 뛰어다니진 못해도 손녀랑 좋은 음식 만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저한테 지금은 더 큰 행복이에요. 이 말을 들은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은퇴하신 뒤에도 혹시 후회는 없으신가요?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전혀요. 소방관으로 일했던 시간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은 지금대로 운전하며 사람들 도와주는 게 또 보람 있어요. 영희도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랍니. 연구소와 대학 모든 걸 뒤로 하고 시골집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그 나이에 왜 포기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전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삶을 선택한 것뿐이죠. 이제는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이런 평범한 순간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말을 듣던 사람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축제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조용한 공기가 맴도는 듯했다. 이윽고 축제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다.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금방 해결되었고 두 어르신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듯이 축제장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생겼다. 여러분, 여기 전통주 시음 코너 열렸습니다. 어르신들도 오세요. 적당히 맛보시면 어떨지요?
사회자가 마이크로 농담 섞어 외치자 사람들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본 영수와 영희, 그리고 수연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영수는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고, 영희는 내가 지켜볼 테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라며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다. 그때 아까 영수에게 소리쳤던 한 젊은 스태프가 다가왔다. 어르신, 아까 정말 죄송했습.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오늘 큰 교훈을 얻었네요. 정말 감사합니.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도 젊을 땐 비슷했습. 알만한 걸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됐죠. 곧 다른 관람객들도 영희에게 와서 영양 관련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한 박사님, 혹시 여기 음식 중에 제일 건강하게 즐길 만한 게 뭘까요? 튀김이랑 전이 많아서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먹으면 좀 더 괜찮을까요? 영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간단히 조언했다. 전 같은 튀긴 음식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좀 더 영양 균형이 맞아요. 나물 반찬이나 무침 같은 걸 곁들이면 좋죠. 그리고 물도 중간중간 충분히 드시고요.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고, SNS 라이브를 하던 이가 영희의 말을 생중계하며 진짜 전문가 답변이에요 라고 외치자 영희는 쑥스럽다는 듯 웃었다. 이윽고 행사 관계자들이 두 어르신을 축제 무대 옆으로 안내했다. 무대에서는 지역 특산품 홍보와 요리 시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의 인터뷰 시간을 통해 축제의 영웅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최영수 어르신, 그리고 한영희 박사님, 잠깐 자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가 마이크로 청중에게 두 분을 소개했다. 오늘 저희 축제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불이 났을 때를 직접 진압해 주신 전직 소방관, 그리고 식품 안전에 중요한 조언을 해 주신 전직 영양연구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수와 영희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무대에 섰다. 어르신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수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뗐다. 저는 사실 소방관 일을 오래 했습. 그러다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운전기사로 지내고 있어요. 그때 일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건 아니었는데 오늘 이렇게 축제에 와서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많습.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듭니. 그렇다고 무조건 뒷전으로 밀려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심은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참여를 막는 건 서로에게 좋은 기회를 잃는 겁니. 저도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뿌듯하네요. 이어 영희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저도 젊은 시절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했어요. 지금은 시골에서 손녀와 함께 지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축제에서 다시 제 전문 지식을 쓸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은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역시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죠. 사람들은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간단히 덧붙였다. 이 축제가 모두에게 즐겁고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 우리 어르신들도 젊은 분들도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존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대 밑에서 기다리던 수연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어떤 관람객들은 감동받은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 아까 그 책임자와 스태프들이 마지막으로 두 어르신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들, 덕분에 이번 축제가 더 뜻깊게 마무리될 것 같습. 많은 걸 배우고 갑니. 영수는 모자를 벗어 흔들며 웃었다. 별 말씀을요. 우리는 원래 즐기러 왔는데. 좋은 추억까지 생겼네요. 영희도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라요. 스태프들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 세트와 지역 특산 음식을 담은 꾸러미를 두 어르신에게 건넸다. 이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이니 부디 받아주세. 수연이 눈을 빛내며 웃었다. 와, 감사합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요. 영희와 영수는 모두의 환송을 받으며 축제장을 나섰다. 처음 입구에서 들었던 속삭임과는 완전히 다른 온정 어린 목소리들이 뒤를 따랐다. 할아버지, 정말 멋졌어요. 한 박사님, 다음에 또 오시면 꼭 인사드릴게요.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모습은 처음 느꼈던 서운함과 편견을 모두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축제장 옆 공원 벤치에서 잠시 쉬어가는 세 사람. 수연이 살짝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은 예전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영희가 호호 웃으며 영수를 슬쩍 봤다. 봉사활동 때 함께 일했었어. 그때는 내가 학교 급식 연구팀장이고 영수 씨는 소방관이었는데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서 처음 만나게 됐지. 맞아. 아이들 안전교육이나 불조심 교육 같은 거 할 때 영희 박사님이 식생활 안전 지도를 함께 해주셨거든. 수연은 마치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눈을 반짝였다 그랬구나. 그래서 두 분 다 봉사정신이 투철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셨구나. 영수는 헛기침을 하며 웃었다. 아유, 봉사정신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저 각자 할 일 했던 거지. 그래도 덕분에 여기까지 인연이 이어져서 좋네. 벤치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고 광주 음식 축제를 떠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전통 악기 소리와 함께 그들은 잠시 동안 한가로운 행복에 젖었다. 그럼 다음에 또 이런 행사 있으면 함께 올까? 영수의 제안에 영희는 수연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수연이가 좋아한다면야 얼마든지. 수연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당연하죠. 다음번에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추천하는 맛집도 같이 찾아봐요. 그 순간 벤치 뒤쪽에서 아까 그 스태프 중 한 명이 다가와 머뭇거렸다. 어르신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다음에도 광주에 오시면 저희가 이번 일에 대한 사과 겸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십습 연락처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영수와 영희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영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꼭 사과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좋은 식당이라면 한번 가볼 수도 있죠. 그러면 연락처 교환하고 다음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스태프는 분주히 휴대폰을 꺼냈다. 영희는 미소 지으며 번호를 교환해 주었다. 아, 저희는 아무 때나 전화해도 받는 건 아니니까. 미리 문자 주세 손녀랑 함께 있거나 시골에서 바틸 중일 수도 있으니까. 스태프는 의외라는 듯 눈이 동그래졌다. 바틸도 하세요? 진짜 다재다능하시네요. 영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냥 소일거리로 텃밭 가꾸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랍니. 그들의 대화는 또 다른 친근감을 만들어냈다. 처음과는 달리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이 선한 에너지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축제장 입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영수와 영희 그리고 수연은 천천히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연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다. 오늘 편견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지만 할머니랑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영희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꼭 그렇게 되기를 응원할게. 내 손녀는 이미 그럴 제목이 충분하다고 믿어. 영수는 모자를 살짝 고쳐 쓰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잖아. 나이든 우리가 자칫 기죽을 뻔했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들은 차로 돌아가며 주위를 둘러봤다. 축제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서인지 여러 부스가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스태프들이 두 어르신을 보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꼭 뵙겠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밝은 환대 속에 그들은 행사장을 벗어났다. 영수는 수연을 태운 차를 천천히 몰며 영희를 흘끗 바라봤다. 오늘 일 후회 없어. 영희는 나지막이 웃었다. 후회라니 오히려 좋은 기억이 됐어. 나이를 먹었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다시금 느꼈어. 영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자. 나이가 들었다고 작아질 필요는 없네. 마음만은 여전히 뜨겁다고. 차창 밖으로 광주의 도심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식을 줄 알았던 열정이 다시금 가슴속에서 희미한 불씨처럼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차에 살아가는 놀라운 이들이 만습. 어떤 이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영양 연구를 통해
카운틀레스 사람들의 건강을 살펴온 전문가였을 수도 있습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현재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한다면 그들의 진가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외모나 나이 혹은 직업만으로 너무 빨리 재단했던 적은 없었나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열린 시선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전해질 것입니다.